자, 3학년 도형의 첫 시작인데요. 말로만 듣던 그 피타고라스라는 분의 공식입니다. 자,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공식이거든.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이런 게 있는 거야. 공식 자체가 대단한 명으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니네 3학년 1학기 때 공부했었던 공식 중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자. 근해 공식 있잖아. 단원 이름이 근해 공식이었니? 아니지. 그냥 2차 방정식이었지. 뭐 2차원을 생각해보자. 축의 방정식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그게 단원 이름이었냐? 그냥 공식이었지. 근데 얘는 독특하게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 자체가 그냥 이름이야.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실전에서 이거는 정말 팩트로 얘기하면요. 고등학교 때도 도형은 많이 쓰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랭킹 1등이 피타고라스 정리야. 두 번째가 원의 성질이야. 세 번째가 2학년 2학기 닮음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각삼각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알겠어요? 지금 하는 것부터 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위에서 연결되는 거인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피타고라스라고 해놓고 나서 챕터가 우리 친구만 하더라도 4개로 돼 있어요. 무려 4개예요. 굉장히 많죠. 닮은 이후로 4개짜리가 또 처음이야. 자, 닮은도 마찬가지인 거야. 중요한 거지. 양이 그만큼 많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중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라는 뉘앙스를 좀 받고, 자,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요. 멍 때리지 마시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일단 공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림 그릴 때 수학적인 기본 룰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얘기하면은 대변 대각이 뭔지 알지? 그랬을 때 꼭지점을 보통은 라지 문자로 많이 써요. 그리고 꼭지점 쓸 때는 관례적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많이 써. A, B, C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썼지. 알파벳 순서로 쓰고 그 다음에 대각관계랑 대변관계에 있는 각 C 입장에서는 대변이 여기죠. 그거를 같은 문자를 쓸 때 소문자로 보통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관례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각 A의 대변이 이거고 각 B의 대변이 이거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통은 써요. 이거는 그냥 룰이니까 알아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선분 A, B, C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그랬을 때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 A하고 B를 각각 제곱한 거를 2개를 더했더니 C의 제곱하고 그냥 무조건 같대. 언제? 직각삼각형에서는 무조건 성립한대. 자,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게 바보가 내 이상 C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죠? 맞지? 빗변이 뭔지 알지? 그랬을 때 빗변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지. 자, 그래서 체크할 때 여기 있는 게 무조건 가장 긴 변이다. 다시 말하면 빗변이다 라는 거를 좀 체크하시고,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그냥 피타고라스 공식 하나야.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것 치고 너무 단순하게 생겼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를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직각삼각형에서만 된다는 거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무조건 뭐 하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보조선을 그리게 반드시 돼 있어요. 자, 알겠죠? 보조선 그리는 게 그래서 대부분 직각삼각형 만드는 보조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야, 그럼 생각해봐봐. 어떤 보조선을 그려야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현재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을 당연히 못 써요. 그럼 이때 보조선을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수선을 그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한 개, 두 개가 생겨버리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선, 수선 내리는 보조선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알겠죠? 자, 일단 느낌만 갖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당장 얘를 알면 뭐가 좋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쪽의 변의 길이가 3이고 이쪽의 변의 길이가 4래. 그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몰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랬지. 따라서 x의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지? 25점. 그래서 5의 제곱이지. 자, 따라서 얘니까 x는 뭐냐? 계산하면 이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5야. 이해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5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림은 그냥 대충 그렸어요. 그냥 길이에만 좀 주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13이에요. 길이가. 그때 이 길이 한번 계산해볼게요. 피타고라스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은 13의 제곱 169, 5의 제곱이 25. 그러면 빼면은 144 되지. 그럼 x의 제곱이 14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니까 플러스만 쓰겠다. 그럼 x 찾았죠. 그럼 이 두 문제를 풀어서 너네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뭘까? 피타고라스 공식을 알면 두 변의 길이를 알면, 자, 물론 전제 조건은 직각삼각형에서만이에요.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모르는 나머지 변의 길이를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냥 단편적인 가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래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책 잠깐 구경해 볼래?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유클리드 증명이라고 써있죠. 한 페이지 넘겨볼래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봐봐. 자, 책이 나한테 없어 지금. 한 페이지 넘기면 피타고라스 증명 있고, 앞에 있잖아. 같이 써있구나. 자, 유클리드 증명이 있고 피타고라스 증명이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 바스카라라는 사람이 증명한 게 있고 가필드라는 사람이 증명한 게 써있어. 그 써있죠. 설명이라고 써있는데, 자, 그 증명 과정 자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할 때 증명 과정을 되게 등한시를 많이 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공식 자체를 챕터로 만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 증명 과정 자체가 문제화돼서 많이 나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 다 해줄 테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원래 증명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고등과정에서 쓰는 용어야. 그래서 책에는 증명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요. 확인하기, 살펴보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증명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지금 한 내 책에 4개 있는 걸 할 건데, 자, 공식의 증명 과정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책에 나온 첫 번째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했대. 자, 여기 쓸 공간을 한 줄 남겨놓으시고 있다가 설명하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학자예요. 당연히 그리스 수학자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도형 자체에 대한 분석하는 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 크게 고등과정까지 합치면은. 중학교 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도형 자체에 대한 학습 과정을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유클리드 기하론이라는 책도 있어. 이 사람이 만든 책이야. 도형을 분석하는 거에 대한 책을 쓴 건데,
고등학교 때 가면 그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기하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 나 아직 몰라도 돼.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도형에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거든. 그래서 1번으로 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공식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야, 피타고라스가 증명했으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공식이 있으면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당연히 증명하는 공식 그 과정이 있겠지. 근데 책 보면 얘보다 뒤에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보다 딴 사람이 증명을 먼저 써놨단 말이야. 그 사람이 허접하게 증명했나? 그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런 업적도 있고 이 사람이 증명한 과정 자체가 문제화돼서 훨씬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번인 거야. 알겠죠? 자, 뉘앙스를 좀 느끼자. 자, 그럼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 사람은 공식을 도형의 면적으로 확인했어요.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어. 잘 봐. 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각각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B인 정삼각형, C인 미안해, 말 잘못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B인 정사각형, C인 정사각형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려요. 그러면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이쁘게 그려볼게요. 에이, 작다. 자,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C인 정사각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세 개가 다 정사각형이야. 자, 우리의 결론은 아까 썼던 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 같다라는 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개념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하나 딱 그리면 넓이가 어떻게 되죠? 반으로 줄어들지? 잘 알지? 그 다음에 현재 그린 상태에서 얘랑 당연히 평행하지. 이해되니? 그럼 잘 들어. 현재 내가 지금 대각선 봤더니 이렇게 생긴 노란색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했어요. 이건 당연히 안 써도 된다.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껴있으면 뭐지 기억나? 꼭지점을 막 움직였을 때 모양이 이렇게 바뀌지만 넓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사실 알고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낑겨 있으면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을 막 움직여도 돼 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이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 사이에 낑겨 있는 삼각형 맞냐? 그럼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이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를 평행선 따라서 막 움직일 건데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여기까지. 자, 이건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건 다 평행한 거야. 내가 꺾여서 그려놓긴 했는데. 자, 그래서 저거를 꼭지점을 움직이면은 저게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지. 자, 질문. 흰색 빗금친 거랑 노란색 빗금친 건 넓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모양만 다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표시를 좀 해줄게. 보라색 삼각형이 지금 된 거 아니겠어? 그럼 이 삼각형하고 합동의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에서요 이쪽 꼭지점하고 자대고 연결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녹색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보라색 삼각형하고 녹색 삼각형하고 합동이야. 왜일까? 합동이라면 무슨 합동일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자, 이건 책에 다 글로 써있어. 근데 말로 할게. 잘 봐. 보라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하고 같은 게 녹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똑같죠? 왜요? 이거 정사각형이라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하고 녹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하고 똑같죠? 이유는 요거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네? 그럼 끼인 각이 같던지 나머지 변이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끼인 각이 같아. 왜 그러냐면 보라색 삼각형에서 끼인 각이 지금 이거야. 녹색 삼각형에서 끼인 각이 이거야. 그럼 두 개 같다는 거 느껴져? 왜? 여기 90도잖아. 여기 90도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각이 포개져 있는 이 부분은 몇 도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90도 더하기 포개진 거, 90도 더하기 포개진 게 빨간색 각이 서로 같다는 건 이해되나? 각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두 쌍에 대응하는 변 플러스 끼인 각까지 같아가지고 SAS 합동이야. 이것도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개념으로 많이 나온다. SA에서도.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녹색 삼각형, 보라색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이면 넓이가 똑같죠. 모양도 똑같죠. 그럼 이제 녹색 기준에서 다시 보시면 아까 노란색 삼각형을 평행선 따라서 꼭지에 움직여가지고 보라색으로 변형시켰지. 넓이가 안 바뀌었어. 그럼 얘도 그 수작을 부릴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점에서 수선을 쭉 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가 평행하게 되겠죠? 물론 얘도 평행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녹색 삼각형이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 사이에 낑겨있지. 그럼 아까 내가 지웠던 그 방식 쓸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녹색 삼각형의 꼭지점을 여기까지 다시 움직여요. 그럼 최종 과정 어떻게 되냐면 녹색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으로 체인지가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게 그림이 좀 귀찮아요, 사실. 여러분들 필기할 때 이쁘게 잘 그려야 됩니다. 처음과 끝만 볼래? 애초에 시작이 이렇게 생긴 녹색 삼각형이었죠? 맞니? 그럼 그게 뭐랑 넓이가 똑같아졌어?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아진 걸 확인했지. 중간 과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 삼각형하고 녹색 삼각형.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결론. 노란색과 빨간색은 넓이가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분은 직사각형인 거 맞죠? 그러면 직사각형도 대각선 그리면 자연스럽게 넓이 반 아니야? 맞지? 그러면 노란색은 이쪽 정사각형의 반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를 2배 한 게 이거지. 빨간색 삼각형을 2배 한 게 이거지. 그럼 결론 이렇게 되겠네. 요 정사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하고는 넓이가 같겠죠. 자, 그것도 표시해줄게. 이거 정말 뜯어고쳐서 다 알아야 돼. 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노란색 삼각형을 품고 있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결과적으로 누구랑 넓이가 같아졌냐면 수선 내렸을 때 이렇게 생긴 빨간색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단 말이야. 두 개가 넓이가 똑같아.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 얘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이쪽 정사각형의 절반이 이쪽 직사각형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하고 똑같아요. 자, 표시 다 해줄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녹색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에서 얘가로 변형된 것처럼 얘도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생긴 파란색 삼각형으로 모양이 바뀐단 말이야. 근데 두 개가 넓이가 서로 어때요? 두 개가 서로 넓이가 얘랑 얘가 서로 두 개가 같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자 녹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얘 2배가 요거잖아. 그게 파란색을 2배 뻥튀기 한 게 요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넓이가 마찬가지로 똑같아. 그림으로 기억해야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됐다.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공식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A의 제곱하고 B 제곱 더한 게 C 제곱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야, 노란색 정사각형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보자. 이쪽에 변의 길이가 A였죠. 그러면 얘 한 변의 길이 A니까 넓이가 A 제곱이지. 근데 이게 얘랑 똑같아. 여기도 A 제곱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녹색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B죠. B. 그러면 얘는 넓이가 B 제곱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게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넓이가 똑같다고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C였죠. C. 자, 따라서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C제곱하고 같아지지. 자, 공식 증명 끝났죠. 자, 이해됐어요? 과정 자체를 이해해야 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된다. 한 번씩 꼭 써보셔야 돼요. 집에서 필기하면서. 자, 그러면 몇 개만 좀 더 그려보자. 저거에서 지금 애들이 놓치는 게 개념 문제가 이거 정말 많이 다양하게 나오거든. 그럼 애들이 좀 많이 틀린 거 위주로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증명 과정을 애들이 무시했을 때 틀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아까 이쪽 노란색 빗금친 게 빨간색하고 같다는 걸 증명했을 때 중간에 보라색 삼각형에서 녹색 삼각형으로 바뀌었지. 아까 내가 두 개가 뭐라고 했어요? 합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라색 색깔 맞추면서 똑같이 써줄게. 보라색 삼각형 중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이 보라색 변의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거야? 녹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똑같은 거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저것까지 표시하면은 보라색의 선분의 길이랑 녹색의 선분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 길이가 같은 거야, 이거는. 개념에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은 내가 따로 안 그려줬기 때문에 그냥 색깔로만 표시해줄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그은 게 마찬가지로 누구랑 같냐면 빨간색 지금 그린 거랑 길이가 완전 똑같아. 자, 이유는 똑같습니다. 노란색 갖고 있는 요 삼각형이랑 빨간색을 갖고 있는 요 삼각형이랑 마찬가지로 SAS 합동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노란색과 노란색과 그냥 같다라고 표시할까? 보라색하고 노란색이 보라색하고 녹색 헷갈리겠다. 야, 이렇게 하자. 보라색하고 녹색이 서로 같고, 자, 녹색 말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알겠죠? 색깔을 꼭 기억하자. 길이가 서로 같아요. 합동인 것 때문에 개념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거 합시다. 그러면. 자,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거니까 피타고라스 증명도 해봐야지. 자, 유클리드 증명의 컨셉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게 나머지 정사각형과 같다라는 넓이의 성질을 썼단 말이죠. 근데 피타고라스 아저씨도 똑같이 넓이를 썼어. 자, 얘보다는 안 복잡해. 잘 들어봐봐. 얘는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 단원에서 시험 대비할 때 교재에서 니네가 풀어봤던 문제야. 비슷한 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는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 변의 길이를 임의의 편분의 길이로 두 개로 쪼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전체를 이 정도로 끊었어.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요만큼을 A라고 하고 요만큼을 B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A, B 순서로 끊었으면은 이쪽 변의 길이도 A, B 순서가 되게끔 끊어. 그럼 이 정도 좀 찍어보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성분도 A, B 순서로 끊는 거야. 그러면 한 여기쯤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이 성분도 여기서부터 A, B 순서로 끊는 거야. 그러면 여기쯤이라고 하자. 자, 그렇게 끄는 점 4개가 있잖아. 그럼 그거를 자대고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럼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처럼 생겼지. 근데 실제로 정사각형이야. 자, 분석해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잘 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더니 전체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뭔지 아직 모르겠는데. 자, 직각삼각형이 1개, 2개, 3개, 4개가 생겼다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럼 번호로 표시 한번 해볼게. 1번, 2번, 3번, 4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1번부터 4번 직각삼각형이 몽땅 다 합동이야. 무슨 합동일까? 지영아, 무슨 합동이겠니? 변의 길이가 두 쌍이 똑같죠? 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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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두 쌍이 다 똑같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끼인각이 몇 도야? 90도지. 다 표시해놨어 이미. 그래가지고 4개의 삼각형이 몽땅 다 SAS 합동이에요. 자, 그럼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똑같아. 빗변이 다 길이가 똑같아. 자, 그럼 같으니까 그냥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합동 내용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 맞나요? 맞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각을 좀 표시해보면은 여기를 점 찍고 여기를 x각이라고 하자. 이거 많이 했지. 점 더하기 x는 몇 도? 90도. 그러면 얘랑 합동인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이 누구랑 대응각이냐면 여기가 점이지. 여기가 x지.
그럼 점 더하기 x가 90도라서 여기 점이 180도잖아. 그럼 점 더하기 x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동일한 논리로 여기가 점, 여기가 x, 여기가 점, 여기가 x가 돼서 몽땅 다 90도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론, 안에 있는 건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똑같아.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 정사각형이라고 불렀죠. 이해됐어요? 자, 안에 거 정사각형 맞아. 자,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면적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럼 특징이 이거야.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짜리인 정사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짜리인 정사각형. 이게 넓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 플러스 안에 낑겨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얘는 한 변의 길이가 c지? 정사각형. 에다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전체 넓이가 되겠지. 자, 뉘앙스 알겠냐? 그림 꼭 기억해야 된다. 괜히 해준 게 아니다. 자, 식으로 세워볼게요. 얘의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얘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제곱이죠. 얘의 넓이는 자,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 ab지? 2분의 1 ab지? 자, 그게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한 게 얘랑 같다라는 성질이 나타나.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잘 들어라.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여기에 자, 계산하면 이거 2ab죠. 그럼 좌변 우변에 뭐가 날라가지? 2ab가 약분되지. 그럼 좌변에는 뭐만 남아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지. 우변에는 얘가 다 날라갔으니까 얘만 남지. 따라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피타 아저씨가 이렇게 증명하셨대. 알겠어? 자, 이해만 하면 돼. 근데 그림 좀 기억하자. 알겠죠? 자,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넓이로 증명해. 라는 거. 자, 알았나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거 하자. 자,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바스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도 수학자래. 내가 아래 찾아봤는데 인도 수학자고 뭔가 좀 특징적인 거 확인한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갑자기. 인도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이 난다. 자, 3번하고 4, 파스칼은 3번짜리고요. 4번이 있다가 가필드라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첫 번째, 두 번째 증명 과정 다 넓이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저씨도 넓이로 증명했어요. 자, 그럼 그림이 좀 헷갈리는 게 이거야. 아유, 괜히 지웠다. 아까 피타 아저씨가 그린 거랑 또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구조가 좀 달라요. 자, 봐라. 아까는 피타 아저씨는 선분의 길이를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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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끊었지. 선분을 끊어서 만들었지. 그럼 이 아저씨는 각을 끊었어. 이건 책에 서술된 것보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이해하세요. 선분을 끊지 않고 각을 끊었어요.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여기가 다 직각삼각형. 정사각형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각을 점각이랑 x각하고 동일한 구조로 끊었다고 생각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저기 직각을요. 2미의 선분을 그어서 자, 이런 식으로 선분을 하나 그어. 그러면 각이 한쪽 각이 점이고 한쪽 각이 x인 거야. 몇 도인지 몰라. 근데 얘도 똑같아요. x점 이렇게 끊었지. 그럼 여기도 x점 순서대로 끊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점이야. 자, 마찬가지 여기도 x점이 되게끔 끊어요. 그럼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점이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x점이 되게끔 끊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도 안에 뭔가 사각형이 생겼는데 느낌상 정사각형 같아.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이렇게 끊으면 접근 과정이 이렇습니다. 점 x 구조로 끊었기 때문에
얘랑 아까 피타 아저씨랑 한 거랑 좀 비교를 해봐봐. 점 더하기 x가 90도인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만 한번 볼래요? 요 삼각형이 점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각이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야. 자, 같은 과정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일단 내각의 크기가 몽땅 다 직각이네. 근데 내각의 크기가 몽땅 다 90도라고 무조건 정사각형이에요? 그렇진 않지. 왜? 직사각형도 있잖아. 정사각형이라고 단언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아. 1번, 2번, 3번, 4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4개의 삼각형이 마찬가지로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일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전체가 정사각형이었죠. 그 말은 얘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보자. 전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럼 4개의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C로 똑같지. 한 변의 길이 똑같아. 그 다음에 C 기준으로 양끝각의 크기가 점 X죠. 양끝각의 크기가 점 X죠. 얘도 점 X죠. 4번 직각삼각형도 C 기준으로 양끝각이 점 X죠. 그럼 양끝각의 크기가 똑같지. 따라서 얘는 AS의 합동.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아까는 무슨 합동이었어? SAS 합동이었어. 좀 달라. 구분해서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 자, 그래서 4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이름을 좀 써줄게. 자,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A라, 자, 1번 삼각형 기준으로 보세요. 1번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면 요 삼각형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안에 껴있는 게 내각의 크기가 몽땅 다 90도라고 했지. 서인아, 솔직히 봤어요. 잘 들으세요. 벽꿈치 내리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1번 삼각형에서 A가 2번 삼각형에서 누구랑 대응변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지. 대응변이가 알겠어?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직은 모르는데 요만큼의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이거 문자 순서를 좀 바꿔줄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 식을 이쁘게 만들려고 바꿨어요. 자, 그럼 여기가 A고 요만큼이 B니까 내부에 있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일단 A-B가 되지. 자, 밑에는 복잡하니까 말로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된 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3번 삼각형 입장에서 대응변이 여기인 거 알겠어?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게 요만큼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A-B.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여기도 A-B, 여기도 A-B야. 자, 그러면 내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이 90도니까 정사각형이다. 얘도 정사각형이야.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알았냐? 이거 과정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알겠어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니네 이거 시험 보려면 3학년 2학기잖아. 응? 그때 가면 감각이 떨어져. 알겠죠? 3학년도 만만치 않아요. 2학년보다 쉽지만. 알겠지? 자, 보자. 그래서 정사각형이라는 거 확인해. 그럼 똑같아. 얘도 넓이를 설명한다 했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유치하게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 전체 넓이가 정사각형인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C였지. 걔가 넓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안에 껴있는 쬐끄만한 정사각형,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자, 한 변의 길이가 A-B였죠? 그럼 A-B라고 쓰죠. 이것과 합동인 1번부터 4번까지의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넓이, 자, 그림으로 그려갑시다. 이렇게 생긴 거 4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아까랑 똑같은 거야. 모양으로 그림으로 만들었으니까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얘는 자, 뭐죠? 넓이가 C제곱이지. 자, 얘는 넓이가 A-B가 한 변의 길이니까 A-B 제곱이 넓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 하나랑 B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인데 그게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 볼래?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좌변이 C제곱만 있고 암산하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분이 2AB 더하기 B제곱이죠? 마이너스 2AB가 있어. 마이너스 2AB.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2ab지. 약분되지. 그래서 좌변에는 c제곱, 우변에는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아. 따라서 c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아. 공식의 증명이 끝났죠. 알겠나? 자, 이거 봐봐. c가 빗변이야. a, b가 나머지 변이야. 1번 삼각형에서 그랬을 때 c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아까 같다. 피타고라스 공식이지. 자, 이렇게 확인을 했대. 인도 수학자. 자, 알겠죠? 그래서 세세한 거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집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보라고 한 거야.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파스칼 아저씨 말고 가필드 아저씨. 이 사람 누군지 아니 혹시? 들어봤니? 이름 멋있게 생겼지? 미국 사람이야. 혹시 미국 대통령 순서 외우는 사람 없냐? 당연히 안 알고있죠. 조선시대 대통령이 아니지. 조선시대 왕 순서는 아냐? 아직 모르지? 나중에 그 수능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야. 미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미국 20대 대통령이래.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자, 이 아저씨도 면접으로 증명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재미없는 게 뭐냐면, 잘 봐봐. 내가 일단 설명해주고 나서 왜 재미없는 얘기해줄게. 이 아저씨는 이렇게 설명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ABC짜리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붙여. 근데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B가 바닥에 붙어있지.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해. 근데 A가 바닥에 붙게끔 좀 눕혀서 붙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랑 얘를 이렇게 이었어요. 자대고.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거 무슨 도형일까요? 자, 여기도 수직이다. 그러면 이렇게가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 본 거야. 근데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이거 언제 했어? 재영아 너 이거 시험범위였잖아. 얘네도 시험범위였잖아.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시험범위 문제였어요. 그때는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안 썼지. 직각삼각형의 성질만 썼지. 이해됐니? 자, 그럼 특징을 좀 살펴보자.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 똑같은 거 갖다 붙였으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아. 합동이야. 그래서 여기 CC 같다고 써놨어. 그러면 여기 생긴 이 삼각형의 정체가 뭘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그러냐? 대응하는 격을 마찬가지로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예요. 그러면 대응하는 격이 점이 일로 오고 x가 일로 오지. 따라서 점 더하기 x가 90도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90도. 심지어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따라서 요거 직각 이등변.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구조가 됐지? 그러면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요만큼을 높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높이에요. 사다리꼴이에요. 그럼 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합동인 직각삼각형 이번엔 4개가 아니라 2개야. 플러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있지. 자,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C였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럼 똑같아요. 과정이 똑같다는 걸 느껴야 돼. 그림의 순서와 구조만 다르지. 그림으로 분석한 다음에 식 세워. 얘도 그림 그렸으니까 식 세워보자. 그럼 이런 어떻게 되냐면 얘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그럼 높이가 똑같아. 아랫변 더하기 윗변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곱셈공식. 걔가 그리고 나누기 2까지 해야지 사다리꼴이죠. 자, 이해됐나요? 그게 얘는 넓이가 어떻게 돼? B, A 곱한 거에 나누기 2잖아. 그럼 2분의 1 AB지. 근데 2개가 있잖아. 그럼 곱하기 2가 하세요. 얘는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안 해도 된다고. 왜? 2랑 수직한 개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도 되죠. 따라서 2분의 1 C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좌변 우변 정리하면 돼요. 볼래? 일단 2분의 1 날아가는 거 느껴지나? 날리고 계산하자. 그럼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이번에 쓰고 하자.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지. 얘는 2분의 1 몇을 쓰니까 2AB지.
그 다음에 C제곱 되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야. 2AB가 또 달라요. 남은 게 뭐만 남았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자, 공식 증명 끝났어요. 여기니? 자, 그러면 왜 재미없냐고 했냐면 이 식을 내가 아까 처음 쓴 게 아니다. 아까 썼다. 언제 썼냐면 피타 아저씨 그림이 이거였어. 자, 개념들도 필기할 때 이거 쓰지 마세요. 지울 거니까. 알겠지? 자, 그림이 아까 그린 게 대략 순서가 이렇게 합니다. 아까 같은 변의 길이 각기공 끊었잖아. 변의 길이를 끊었잖아.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뭐가 똑같냐면 얘랑 얘를 자대고 이어서 끊어버려. 그럼 지워. 그럼 이거랑 이거랑 그림 어때요? 똑같죠. 얘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대통령이라고 챙겨주고 싶긴 하지만 책에 있으니까 한 거야 사실. 책이 없으면 난 안 했어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 그만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컨셉은 똑같다는 건 꼭 지켜야 된다. 넓이로 증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식 세워가지고 피타 아저씨 증명까지 마무리한 거라고. 자, 알겠나요? 자, 하나만 더 해야 돼. 하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증명을 하나 더 해야 된다. 우리 책에 없어 이거. 없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중3거 도형할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됐을 때도 그렇고 아까 내가 도형 랭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닮음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도형의 닮음에서 니네가 배웠던 여러 가지 성질들 무게중심, 닮음의 활용, 중점 연결 정리, 소공식 많이 했지 우리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공식 등등등.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사실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알겠나요? 자, 그 중에 소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닮음을 잊지 말자는 뜻을 내가 찾아낸 거야. 자, 봐라. 소공식 그림은 언제 성립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그리고 수선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전형적인 소공식 그림이었지? 자, 기억나죠? 이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소공식은 구조가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지. 자, 손짓으로 할게요. 얘의 제곱이 얘 곱하기 전체였죠? 오케이? 아, 까먹질 않았겠지 설마. 얘의 제곱이 요거 곱하기 전체였죠? 그 다음에 요것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요거였죠? 하나 더 뭐 있어요?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같죠? 4개가 있었지? 맞냐? 그 중에 써먹어서 피타 아저씨 공식을 만들어내볼게. 잘 들어라. 전체가 C인데 아까 말한 소공식을 보면은 이변의 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이변의 길이도 있을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끊어서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놨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손짓으로 한 공식을 하나씩 식으로 표현해볼게. 자, 이렇게 됩니다. B의 제곱이 X 곱하기 전체라는 거 이해되냐? 그래서 B의 제곱이 X 곱하기 전체인데 전체는 C잖아. 그럼 X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지. 됐니?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Y 곱하기 전체지. 이게 소공식이지.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Y 곱하기 전체가 마찬가지로 C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 연립방정식은 아니지만 좌변하고 우변을 더해. 자,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 이해됐냐? 우변은 어떻게 돼요? 자, 음산 X 곱하기 C랑 Y 곱하기 C를 더하면 C로 묶이지. C로 묶어. 그러면 남는 게 X 플러스 Y죠. 맞아요? 상관없이 이 정도 생각해도 되잖아. 근데 X 더하기 Y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 더하기 얘는 C잖아. 따라서 이거 하나가 C야. 그래서 우변이 뭐가 되냐면 C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피타 아저씨 공식 나왔죠. 그래서 O? 니네가 했었던 소공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이따가 피타 아저씨랑 요거랑 별도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제외하면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은 몽땅 다 뭐 갖고 했어? 넓이 갖다가 확인했다 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합시다. 자, 이해됐죠? 자, 다음 거 하자 그러면.
과학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문제집 푸는 거 밀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맨날 얘기하고 있지. 재영아, 찬서가 문제집을 사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니네 표정이랑 평소에 문제 푸는 것만 봐도 알아. 안 했다는 거를. 응? 설마 그거 문제집 푸느라 숙제를 못 해왔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재영이 곧 방학했고 너도 곧 했지 이제 했으니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응? 해보면 3학년 돼서 시험 보고 선행 나가고 해보면 안 한 거에 대해서 극심하게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응? 선배님들 반 애들이 지금 아는 애들이 개판이야 지금. 그래서 알겠어요? 그 개판이 만든 개차반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푼 사람하고 안 푼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내가 그거 갖고 애들 요새 잔소리 많이 해. 안 하니까 이렇게 안 되지 않냐. 수학상 진도 나가는. 알겠어요? 단순히 선생님은 진도 나가는 기계가 아니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방학 때 아니면 그거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거 1년 전에 시켰는데 아직도 안 됐어. 서빈이도 안 됐을 거야. 됐나? 기억이 안 됐을 거야. 안 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겨울방학이니까 내가 이렇게 시키는 거고 아직 학기 초잖아. 방학 초잖아. 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재영아 밀린 거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지? 문제집 사놓고 구경만 하면 안 돼. 돈 아깝잖아. 알았죠? 샀으면 꼭 책임감 있게 해서 2월 말 마지막 수업 때 나한테 꼭 내란 말이야. 알겠냐? 그거 잘 해놔야지 나중에 수학 상할 때 안 힘들어. 알겠니? 진짜 크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1, 2, 9일 되기 전까지 고1 과정은 어쨌든 내가 다 마무리를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주말마다 진도 보강하고 문제풀이 해주고 하면 뭐하냐고. 지금 안 돼 있으면 못 따라고. 알겠어요? 어려워. 수학 고등수학은 지금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처음부터 어렵진 않지만 그거를 좀 멋지게 출발하려면 지금 문제집 푸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결을 해놔야 돼. 알겠지? 꼭 해야 되는 거다. 안 하면은 수학상 못해. 하도 못해. 자, 알겠죠? 합시다. 자, 증명하는 건 다 얘기했고 자, 그럼 이번에 거꾸로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볼게. 아까 직각삼각형에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하고 같다 라는 게 피타고라스 아저씨 얘기였잖아. 그럼 거꾸로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직각삼각형인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냥 한 줄 요약하면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아저씨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할 거야. 자, 예를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선생님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문법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얘가 가정이야. 그때 니네가 대답할 수 있는 결론은 이거야. 근데 가정하고 결론을 뒤집어. 그걸 영어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거 없나? 가정 결론 뒤집는 문법이 없냐? 아니, 영어에서 가정 결론이라고 하지 않나? if 이런 거 말고. 아, 됐다. 자, 앞하고 뒤를 뒤집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물론 A, B, 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이 A, B, C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인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선언해도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앞하고 뒤가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이것만 만족하면 무조건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뭐 가정은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내신용 공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숫자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자, 아까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표면적인 가치는 뭐냐면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 때문에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결부지어서 얘기하면은 뭐가 있냐면 자,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하는 순서 숫자를 자, 피타 만족하는 숫자를 그냥 쉽게 말해서 모아놓은 거야. 자, 그럼 내가 아까 답 내준 게 그림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일 때 피타고라스 공식을 썼더니 여기가 얼마가 나왔어.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나머지 제일 긴 변의 길이가 5라는 거를 앞으로 자주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썼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일 때 이 변의 길이 계산하세요 했는데 이 변의 길이 아까 계산한 게 12가 나왔어. 그러면 제일 긴 변의 길이가 13일 때 5하고 12가 나왔지. 자, 따라서 5, 12, 13 요게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하는 피타고라스의 수야. 자, 알겠나?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많아 되게. 선생님 4개만 얘기해볼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야. 그럼 암산해보자.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얘의 제곱하고 같은 거지. 그럼 6의 제곱 36이고 8의 제곱 64니까 더하면 100이죠. 100은 10의 제곱이죠. 따라서 여기가 10이야. 그래서 6, 8, 12 피타고라스였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4개만 하는 거야. 자, 하나 더. 자,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5야.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8의 제곱 64죠? 15의 제곱 얼마? 220. 더하면 289. 자, 289는 뭐의 제곱이에요? 17의 제곱이죠. 따라서 17. 자, 그럼 얘도 피타고라스였어요. 그래서 8, 15, 17까지 피타고라스였어요. 자, 그래서 4개는 좀 외우는 걸 추천해요. 특히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얘랑 얘랑 얘랑. 알겠지? 순서대로 썼어. 근데 얘까지는 좀 알고 있어. 얘가 좀 뜬금포로 많이 나오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알면 뭐냐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두 변의 길이를 니네가 만약에 알았어.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 피타고라스의 수 외우면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하기 싫으니까 내가 외우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거 하자. 이것만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말한 거를 이제 좀 응용할 겁니다. 잘 들어라. 자, 제목은 이래. 삼각형에서 자, 변의 길이랑 자, 각의 관계.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 그리면 진짜 쉬워요. 잘 봐봐.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이래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변의 길이야. 그리고 C가 가장 긴 변이야. 자,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다. 내가 이거 왜 썼냐면 이것도 개념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함정을 파는 보기가 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처음 얘기했을 때도 얘들아 빗변인 C가 가장 긴 변이지? 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얘 때문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봐. 첫 번째. A랑 B를 제곱한 거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인 C를 제곱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봤더니 등호 관계가 성립됐어. 그럼 이건 뭐야? 피타고라스 공식이지? 자, 그때 나의 결론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지 뭐. 자, 그 비교하려고 다시 한번 쓴 거다. 자, 그럼 아까 말한 거를 또 쓸게. 얘랑 세트로 자, 삼각형 A, B, C가 직각삼각형이면 자, 뭐가 성립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라는 게 당연히 성립해. 자,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된다 했잖아. 자, 근데 이거랑 비교.
안 같을 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이 있는데 자, 부등호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자. 자, 감정하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야, 제곱한 거랑 서로 같으면은 직각삼각형이라 그랬지. 자, 그럼 생각.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가장 긴 면이 C야. 가장 긴 면이 C야.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1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근데 C제곱이 더 얘보다 크대.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면 원래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C보다 여기 있는 C가 더 길어진 거지. 그래야지만 우변에 있는 C제곱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A하고 B는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요. A랑 B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A, B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C의 길이만 늘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애니메이션처럼 생각해야 돼. C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A랑 B가 90도 관계였는데 C가 길어지면 둘 사이의 각도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 C가 길어진 거야. C만. 그래서 B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C의 길이가 좀 기존보다 길어진 거야. 그럼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얘의 결론은 자, 부등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됐을 때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크다.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그때 결론이 뭐냐면 둔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하고 뒤를 뒤집은 게 아까 이거였지 않았냐? 그럼 얘도 앞하고 뒤를 뒤집어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ABC가 둔각삼각형이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C제곱이 더 커. 물론 C가 가장 긴 변이야. 계속 얘기하고 있다. C가 가장 긴 변이야. 이 얘기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또 있어. 얘가 또 있을 거야. 자, 그럼 느낌상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되면 될까? 아까는 C제곱이 더 길었다면 이번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커야 돼. 그렇게. 결과만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 한 번만 생각해봐. 아까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C가 더 길어졌다 그랬지. 이번엔 C제곱이 더 작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직각삼각형의 빗변보다 작아진 거지. 하지만 C가 가장 긴 변인 건 변함이 없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현재 여기가 C야. 근데 C가 더 작아져. 그러면 변의 길이가 A랑 B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근데 C가 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각도가 이번에 좀 오므라지는 거야. 그래서 B가 요쯤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회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걔네 두 개를 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새로운 C가 돼요. 그럼 그림 보니까 A가 좀 길어 보이긴 한데 C가 더 길거나 알았냐? 자, 그랬을 때 다음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면은 예각삼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결론 예각삼각형. 자, 그럼 이것도 가정하고 결론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면 자,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 오면 되는 거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자, 알겠어요? 야,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림은 끝났는데 특징을 좀 얘기 좀 해보자. 자, 지금 뭐가 됐냐면 아까 말한 게 둔각삼각형 어딨지? 자, 여기 있다. 현재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때 신경 써야 되는 게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전조조건이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을 때 둔각삼각형이면 그림 봐봐라. 빨간색이 이게 C였지 아까? 새로운 둔각삼각형에. 그러면 대변 대각 관계 한번 볼래? 가장 긴 변 C의 대각이 누구야? 이거지. 근데 무슨 각이에요? 둔각이지. 근데 특징이 뭐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커버리면 그때의 대각이 둔각이 돼. 알겠나? 자, 그럼 얘도 봐봐. 얘는 C가 가장 긴 변이면 변함이 없는데 부등호 관계를 봤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더 크대. 제곱하기 더 크대. 그럼 그때 그림 그려놨어. 그때 C의 대각이 이번엔 여기잖아. 자, 각도가 보니까 직각삼각형보다 직각보다 작죠? 그래서 예각이지.
그래서 얘가 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 현재까지 쓴 거의 최종 결론은 일단 가장 긴 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설명상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자, 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고.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애가 더 크대. 그러면 대각이 무조건 뭐가 돼? 분각이 돼. 대각이 무조건 뭐가 돼? 예각이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꼭 기억해야 된다. 가장 긴 변이 누구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함정이 뭘까? 내가 왜 이게 선생님들이 니네 틀리게 나온다고 했냐면, 잘 들어라. 지금 몇 번째 떴는지 모르겠는데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그럼 봐봐. 가장 긴 변에 대한 매트가 없으면, 자, 일단 써줄게. C가 자, 가장 긴 변인 거라는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보기가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자, C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삼각형이네. 너무 쉽지 않나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또 얘기한다.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써있어. 근데 현재 보기는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멘트가 없죠.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잘 들어봐봐.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가 없지. 그러면 삼각형이 아직 뭔지 몰라. 잘 들어. 둔각삼각형이면 둔각삼각형인가? 아까 그림은 당연히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이 C가 되는 게 맞는데, 둔각삼각형인데 C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나머지 A, B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A의 제곱. 딱 봐도 C가 제일 짧지? 맞아요? 근데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계산하면 당연히 얘 제곱보다 계산할 것도 없이 무조건 크지. 그럼 얘는 둔각이지만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하네?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라는 거를 만족하지.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삼각형이 무조건 예각이라고 선언할 수가 없어.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 느껴져요? 그래서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문제 잘 보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따가 라센 풀 때, 오늘은 못 푸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할 때 할 거야. 알겠어요?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다, 이게.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 10번 넘게 얘기했다. 변의 길이 중에 C에 주목하지 말고 어쨌든 가장 긴 변이 뭔지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같은지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 따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 책에 이게 너무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거 자. 자, 이제부터 응용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뭔가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들을 몇 개를 좀 확인할 건데, 자, 첫 번째는 그냥 아까 말했던 소공식을 좀 얘기하려고 해. 자,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 피타고라스 정리랑 소공식은 그냥 세트로 기억하자. 이미 아까 느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마지막 증명했던 게 소공식 갖다가 증명했지. 그 말은 소공식을 이용해서 피타를 증명했으면 둘 다 그냥 같은 몸인 거야. 쉽게 생각했을 때. 자,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 공식은 알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하자. 자, 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공식은 이거였죠. 4개 뭐였어요? a의 제곱이 여기 제일 긴 변의 c 미안 했을 때 a의 제곱이 x 곱하기 c라는 거 아까 확인했지. 그 다음에 b 제곱이 y 곱하기 c지. 세 번째, 자 z의 제곱이 x 곱하기 y지. 자 네 번째, a 곱하기 b가 뭐랑 같냐면 z 곱하기 c와 같은 거지. 자 여기까지가 소공식이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피타까지 같이 그냥 세트로 쓰자는 얘기야. 피타는 뭐였어요?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죠. 자 이렇게 세트로 알고 있죠. 5개가 그냥 하나의 공식인 거다. 알겠나? 소공식이 적용되는 그림이면 5개를 다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알겠지? 소공식은 3학년 때도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워낙에 잘 쓰거든. 알았나? 자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건 재미가 없고 그럼 다른 모양이 뭐가 있을까? 자, 이거 이름을 짓기 나름이긴 한데, 자, 아까 이렇게 되었다. 직각삼각형의 내부에 또 직각삼각형이 있어. 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때 여기에 내부에 이쪽 선분의 임의의 점 하나 찍고 이쪽 선분의 임의의 점 하나를 탁 찍어가지고 그냥 그은 거야. 자, 그럼 전체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에는 찍어만 해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거 제가 쓴 거야. 그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색깔로 일단 좀 얘기해 줄게요. 자, 빨간색하고 빨간색 2개, 길이가 같다는 게 아니라 공식의 좀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빨간색 2개랑 대각선을 그었을 때 노란색 2개랑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C, D라고 하고 노란색의 길이를 각각 A랑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결론은 공식부터 얘기할게.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 더하기 D 제곱하고 같다라는 특징이 있대. 자, 이해하고만 외우세요. 알겠죠? 이해하고 외우면 돼. 자, 되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자, 근데 단어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해드리는 거야.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증명했을 때 여러 가지, 자, 4가지, 5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을 다 쪼개서 그렸잖아, 내가 결국에는. 그럼 얘도 넓이를 쓰나요? 그건 아니고요.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되 얘도 좀 뜯어서 설명할 거야. 한번 잘 봐봐. 맨 처음에 내가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쬐끄만한 직각삼각형하고 큰 직각삼각형 2개가 있었지. 그치? 그럼 걔를, 자, 길이를 좀 이름을 지어줘. 자, 각각의 변의 길이를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고, 자, 여기를 z라고 하고, 여기를 변의 길이를 u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분석을 이렇게 할 거야. 빨간색, 노란색 그리기 전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다. 그림 안 그리지? 되게 이상하네. 자, 전체 삼각형이야. 그리기 전에. 자, 그럼 잘 들어라. 전체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y랑 u랑 d로 구성되어 있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가 y고 여기가 u고 여기가 d야. 그 다음에 쬐끄만한 삼각형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숨어 있었어. 그럼 얘는 변의 길이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x랑 z랑 c로 구성되어 있지. 이해됐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빨간색 제곱한 것끼리의 합이 노란색 제곱한 것끼리의 합하고 같다 그랬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 빨간색을, 자, 여기다가 표시할게. 빨간색이 지금
현재 뜯어 고친 그림에서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빨간색이죠. 위에 거랑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시계 모양이 이렇게 되지. y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 b제곱이. 이해됐니? 얘는요.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c제곱이죠. 그럼 결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뭐랑 같은 걸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랑 같겠지. 자, 순서대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지. 일단 안 쓸게. 일단.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면 얘를 노란색 변의 길이 기준으로 쟤를 또 쪼개.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노란색이야. 자, 저기에서 내가 A라고 써놨죠? 그러면 지금 그린 건 변의 길이가 여기가 Y고 여기가 Z야. 물론 여기가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 B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노란색 변의 길이가 여기가 B가 됐지. 자, 그럼 변의 길이가 여기가 X고 여기가 U네. 그럼 똑같아요. 피타를 써보시면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A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 B제곱이지. 자, 그럼 똑같다?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랑 같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지. 자, 순서대로 써보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U제곱하고 똑같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누구랑 같았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U제곱하고 똑같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공식 질문 끝난 거야. 알겠죠? 그냥 시계 계산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시선이 어때? 그림으로 뜯어 고쳤다는 거는 사실 아까 피타 아저씨 증명했던 방식대로 유사하죠. 그림을 뜯었잖아.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좀 기억하자.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빨간색 선분 기준으로 쪼갠 이 그림과 노란색 선분 기준으로 쪼갠 이 그림을 매칭시켰다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거 까먹어도 돼, 나중에. 근데 이렇게 그림을 분석했다는 아이디어는 좀 기억을 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니네 수능 볼 때도 써먹어요, 이런 거.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면 뜯어서 분석하는 테크닉도 나중에 니네 다 공부해야 돼, 고등과정에서 했을 때. 그거의 맛보기야, 지금 하는 게. 알겠죠? 자, 아직은 니네가 수능 보려면 멀었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한 몇 년 지나봐. 알겠니? 그때 가면 수능 준비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또 듣게 될 거야. 그림 공부 반드시 많이 해놔야 돼. 자, 그래서 공식 하나 활용하는 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다음 거 하자. 칠판이 안 지워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지우고 있으면은 왜 얘기하냐고 막 넘기겠지 또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응? 잔소박 하지 말라고. 자빠져 앉아 있어. 신성한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어.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자, 하자. 자,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대각선이 미안. 사각형에서의 응용하는 걸 한번 해보자. 지금 한 건 삼각형이었잖아. 자, 책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것만 할 겁니다. 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삼각형. 직교가 뭔지 알죠? 대각선이 직교하는 거.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이것도 방금 쓴 거랑 마찬가지로 과정 이해만 하면 돼. 대단한 공식은 아니야. 자, 그럼 대각선이 직교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지금 그린 게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랑 얘가 대각선이 돼. 자, 그러면 현재 그림은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지? 그럼 피타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특징이 뭐냐면
자, 얘도 색깔로 좀 얘기할게. 자, 노란색 변의 길이랑 빨간색 변의 길이랑 두 개가 일단 무슨 관계예요? 대변 관계라는 거 알겠지? 그랬을 때 변의 길이를 각각 이름을 좀 써보자. 얘를 A, B, 자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일단 공식은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같다라는 게 결론이야. 아까랑 알파벳이 똑같죠? 그래서 내가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림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야 그럼 이거 말을 좀 지워주면 어떻게 될까? A, B 제곱 더한 게 대변끼리 더한 거지. 얘도 대변끼리 더한 거지. 그래서 뭐 굳이 그냥 쓰면은 대변끼리의 제곱의 합이 같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름 붙이면 이렇다. 자, 근데 언제 되는 거냐면 대각선이 직교할 때만 성립한다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확인해보자. 자, 얘도 대각선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줘 볼게. 자,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여기를 U라고 한번 해볼게요. 야, 내가 아까 직각삼각형 4개가 있다 했잖아. 그럼 피타를 쓸 수 있는 게, 자, 봐봐. 그림을 또 뜯어 고칠 거예요. 자, 내가 괜히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저 그림하고 분석 비교해봐봐. 여기가 노란색이야, 현재. 자, 그러면 알파벳 이름 쓴 것도 쓰자. 여기가 A, 여기가 B, X, Y, Z, U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직접 계산해볼게. 근데 A의 제곱이 뭐랑 같냐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A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맞니? 그래서 A의 제곱하고 B 제곱을 각각 쓰게 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피타가 성립하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된다고. 그 다음에 Z의 제곱 더하기 U 제곱하고 같은 거야. 결론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더하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U 제곱 더한 거랑 똑같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까랑 알파벳이 완전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또 만들게 되면은 자, 뭐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이번에 빨간색을 그려. 그럼 여기가 C고 여기가 D네. 자, 맞죠? 그래서 C, D, X, Y, Z, U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 각각 쓸 수 있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해보자. C제곱이 X의 제곱 더하기 U제곱이고 D제곱이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지. 그럼 두 개를 마찬가지로 더해봐.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U제곱 아까랑 똑같지. 그래서 결론 얘랑 얘가 같은 거야. 그게 이거야. 자, 이해됐어요? 이해했으면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말로 외우면 대변끼리의 제곱의 합이 같다. 언제? 대각선이 직교할 때.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자, 이번엔 직사각형에서 쓸 수 있는데 내부에 자, 한 점이 있을 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이에요. 이거 했을 때 내부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 그 다음에 각각의 직사각형의 꼭지점하고 좌대고 연결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또 성립하냐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했어. 응? 그럼 이것도 공식부터 얘기할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문자가 다 똑같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 세 번째 쓰지? 같은 공식이 아니죠.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된다니까. 자, 봐. 얘도 좀 색깔 구분 한번 해볼까? 얘를 A랑 B를 노란색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얘를 C랑 D를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보죠. 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피타 썼을 때 피타고라스 공식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되기 때문에 그림에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반드시 뭐 그린다 했어? 보조선 그린다 했지. 근데 그게 무슨 보조선이었어? 수선이었지. 현재 그림 보세요. 직각삼각형 있어요? 얘는 있는데 얘는 없죠. 보조선 그렸나? 안 썼지. 왜? 직각삼각형 있으니까 뭐하러 그려.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조선을 그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선 보조선을 그립니다. 자, 수선을 어떻게 하냐면 얘에서 각각의 변에다가 수선을 다 하고 이렇게. 아이고, 얘들 다. 자, 이렇게 수선을 다 그어요. 자, 수선 그었어.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씩이나 만들어졌어. 어쨌든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피타 써도 되겠네. 알겠죠? 아이디어 중요하다. 보조선 그리는 거. 알겠니? 얘는 그거까지 얘기하지 말자. 어쨌든 수선 그리는 보조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했고요. 자, 그럼 얘도 분석 한번 해보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데 잘 봐. 보조선을 그렸더니 직사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수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쪼개졌지. 얘도 쪼개졌지. 야, 질문. 이 길이랑 같다는 건 알겠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는데 요 길이랑 똑같은 거 알겠지? 얘랑 똑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미지수를 최소화해가지고 변의 길이를 써보자. 아까 내가 x, y, z, u 4개 썼잖아. 얘도 4개만 쓰려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고 여기를 z라고 놓고 여기를 u라고 그냥 나왔어.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 계산하고 싶습니다. a의 제곱이면 a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이거 아니야? 피타 쓸 수 있지. 어떻게? 2변의 길이 얼마예요? y. 2변의 길이 얼마예요? z. 따라서 a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여기다 쓸게요. b제곱은요? b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이번엔 요거죠. 뭐 아무데나 표시해도 되는데. 그러면 피타 쓰려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잖아. b제곱이. 맞나요? 그럼 얘는 x, 얘는 u지. 따라서 b제곱은 x의 제곱 이거 하나 잘못 썼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할게. 미안.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y고 여기가 z였죠?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y의 제곱 더하기 z제곱 이거지. 미안. 그 다음에 b제곱은 얘 제곱이 x고 얘 제곱이 u제곱이죠?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u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암산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제곱 똑같이 아까랑 식 다 똑같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이거 해보자. C를 갖고 있는 애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다. 그럼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얘가 얼마야? U. 얘가 Z지. 따라서 C제곱은 U제곱 더하기 Z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D제곱은 D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다. 자, 따라서 변의 길이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자,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럼 c제곱 더하기 d제곱 하면은 땡땡땡땡 똑같이. 자, 따라서 결론 빨간색이 되니까. 알겠죠? 자, 이해만 하면 돼.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공식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한지 알겠냐?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니? 챕터 2개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이틀짜리 한꺼번에 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지 않을 거야.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타가 사실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인데 4개씩 끊어가지고 할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챕터랑 두 번째 챕터를 그냥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시간에 두 챕터를 다 풀 거예요. 숫자가 좀 많겠죠? 찾아보지 마. 몇 개인지.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른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자, 잘 들어라. 아까 유클리드 증명했을 때 내가 이런 그림 그렸다? 직각삼각형 그린 다음에 정사각형 3개 붙였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죠? 아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변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재밌는 걸 한번 찾아내. 정사각형 3개지. 이거를 지워버리고 다른 도형을 좀 그려봐. 그 중에 반원을 그린 거야. 자, 그럼 그거를 이쁘게 그려볼게. 잘 들어.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냥 하나 만들고요. 정사각형 대신에 반원을 그려. 자, 그럼 반원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렇게 생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아까 피타고라스가 뭐였어? 정사각형 두 개의 합이 맨 밑에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았죠? 넓이로 확인했었어요 아까. 했는데 얘도 똑같이 성립을 한대. 자, 얘를 S1번, S2번, S3번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볼게. 그랬을 때 S1번 더하기 S2번이 S3번하고 같대. 근데 이게 정사각형으로만 모양 체인지하면은 유클리드 아저씨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양을 바꿨는데도 왜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변의 길이를 똑같아.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 넓이를 직접 계산해보자. S1번은 지름의 A니까 반지름이 2분의 1 A지. 그럼 반원이에요. 그럼 파이 R 제곱 빼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2분의 1 파이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A의 제곱이야. 자, 계산 이따 한꺼번에 할게. S2번은 반지름이 2분의 B이기 때문에 반원이라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S3번은 자, 반원이야 얘. 그래서 2분의 자, 얘는 지름이 C잖아. 그럼 반지름이 2분의 C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직접 S1번하고 S2번만 더해본 거야. 그럼 얘를 더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바로 계산할 거다. 파이까지 묶이고 4분의 A제곱은 4분의 B제곱이죠. 자, 그러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했을 때 자, 이렇게 되겠네. 8분의 1에 파이에 A의 제곱. 자, 좀 지우니까 이쁘게 써줄게. 8분의 1에 파이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암산 바로 했어요. 자, 그럼 아래 거 봐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8분의 1에 파이의 C제곱이지. 맞니? 뭔가 이상한 거 없어? S1번하고 S2번하고 더한 게 왜 S3번하고 같아지냐면 얘랑 같아. 이유. 직각삼각형이었잖아.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예요? C제곱이지.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다가 C제곱 써도 돼, 안 돼? 되지. 따라서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론, 반원 그려도 되네. 알겠어요? 이해하고 외우면 돼. 알았죠? 이거 시험 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가볍게만 얘기를 좀 하면은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반원 그렸더니 됐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 그냥 그림만 그리고 넘어갈게.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 아까 정사각형 그렸었잖아. 이번엔 정삼각형을 그려도 돼.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A, B, C자리인 정삼각형 3개를 각각 그려. 그랬을 때 S1번, S2번, S3번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 더하기 얘가 똑같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왜냐면 정삼각형 공식은 뒤에 나와. 그래서 지금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자, 알겠나? 그래서 모양을 바꿔도 되는구나.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되는 거 2가지만 지금 얘기했어요.
그 중에 얘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책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도 출발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 동그라미 1번. 야, 질문 한번 해볼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잠깐만, 멋진 대답을 기대할게. 아래에 있는 S3번 반원 있지? 이거를 다 이렇게 종이를 잘랐다고 생각할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종이접기 선을 그렸어. 얘를 위로 접어 올렸어요. 질문, 어떻게 만들어질까? 맨 아래에 있는 반원을 위로 접어 올렸어요. 어떻게 그려질까? 다시 질문할게. 요점을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나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몇 지날까? 멋진 대답을 기대한다니까? 중학교 2학년이면 풀 수 있지. 있어야지. 왜 아래에 있는 반원을 위로 접어 올리면 몇 지날까? 여러분, 내신 공부했죠? 뭐고 생각나야 될까? 외심 떠올려야 되지 않겠어? 직각 생각해서 외심은 어디 있었어? 빗변에? 흉심. 그럼 여기쯤 있겠지? 그럼 얘가 반원 입장에서 뭐예요? 원의 중심이겠지? 당연히 반지름이 이만큼짜리인 거잖아. 그럼 얘가 자동으로 뭐가 돼? 외심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외접원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접었다고 표현했지만 위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저거를 다시 그릴 거야. 접어 올리면 당연히 저 각 직각 꼭지점에 닿게 그려져요. 자, 그거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반원을 다 그릴게요. 자, 지금 S3번 위로 접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원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됐나?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S1번하고 S2번하고 S3번을 위로 접어 올렸을 때 접었더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포개졌죠. 근데 포개진 것 제외한 부분을 이번엔 S1번, S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 포개진 부분. 그럼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니네 이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다? 이거 언제 했는지 아냐? 이거 중1 때 니네 다른 이름 까먹어. 원가부채꼴. 원가부채꼴에서 이 그림이 있었어. 그때는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고지고대로 다 풀었어요. 이걸.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거야. 자, 특징 얘기해 줄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거야, 이거. 이 그림. 여기 이름도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아저씨가 만든 거야. 그래서 S1번하고 S2번이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생겨서 초승달이라고 불러요. 용어를 몰라도 돼요. 책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S1번하고 S2번이 누구랑 같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었으면 답이 다 나왔다? 얘랑 넓이가 똑같아. 직각삼각형. 자, S3번. 자, S1번하고 S2번하고 더하는 게 S3번하고 똑같아요. 자, 똑같이 그림으로 뜯어서 분석해 줄 거야. 잘 들어라. 니네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S1번하고 S2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라 하면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까지 더하는 게 전체 넓이지. 이해됐니? 거기에서 못 빼면 돼. 가장 큰 반원 빼면은 노란색 색칠한 것만 남지. 노란색 색칠한 것만 남지. 가장 큰 반원을 뺀 거야.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다? 아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위로 접어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잘 들어. 저쪽 그림에서 얘가 S1번이죠. 저쪽 그림에서 얘가 S2번이죠. 저쪽 그림에서 얘가 S3번이죠. 맞아요? 그러면 S1번 더하기 S2번이 S3번하고 똑같다며. 얘 더하기 얘가 얘랑 똑같다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랑 산소박! 앞에 뭐야지. S1번하고 S2번하고 더한 게 얘랑 같으니까 소거 되겠지.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직각삼각형만 남지. 이해됐냐? 이렇게 날라간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야. 보라색하고 노란색 두 개 더한 게 같아. 원래 식 세우는 게 있는데 식 안 쓸 거야. 알겠죠? 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자 책에 나와요.